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좀 바쁜 거 좀 지나가고 좀 여유도 좀 생기셨습니까? 선생님들? 아유, 아주 여전히 바쁘지. 우리 쌤들. 여전히 한가합니다. 예. 부럽네. 아유, 부럽네. 예. 어떻게들 지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조우쌤. 예. 저는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잦아들어서 그런지 애하고 이제 뭐 어린이집 다녀오고 나면 놀이터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한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부럽다. 거쳤어요, 미세먼지가. 그래요.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화날라 간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럴 때도 있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쌤은 뭐, 오늘도 늦게 퇴근하셨다면서요? 아니, 지난달에 3월달 월급 명세서가 이제 얼마 찍히는지 나오잖아. 그렇죠. 월급이 줄었더라고. 담임 안 하고, 보직고사 안 하고 담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각종 수당 깎이고, 그런데 초과 근무가 만땅이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쌤쌤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던데, 하여튼간에 이런 진짜 빡시게 하는데, 월급은 과거보다 이제 다른 또 수당이라든지 내가 또 가외로 했던 활동들이 이제 사라지고 하니까 월급이 깎이고, 이거 빚은 언제 다 갚을지 내가 진짜 걱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자격증 방과후도 없어졌네요. 그렇지. 방과후 이런 수업도 없죠. 내가 옛날에 나갔던 강의도 다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직 내가 하는 거라고는 초과 근무. 그것도 10시까지. 슬프다, 슬퍼. 아이고, 예. 참,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예. 고생하셔야죠. 예. 이상한 쌤은요? 아유, 저는 요즘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들 데리고 좀 캠핑이라도 좀 나가볼까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큰 놈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축구하다가 다리를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풀었어? 당연히 뼈에는 이상 없는데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요즘 걔 싣고 가고 싣고 오고 좀 아빠 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 곧 있으면 이제 반대항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주전이거든요. 네, 뛰어야 되는데 못 뛰니까 애도 답답하고 막. 그냥 참. 제가 알기로는 이상한 쌤이 개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축구 쪽은 아닙니다. 저는 축구 쪽은 아닌데 희한하게 아들놈은 축구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도 못 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우리 김성천 선생님 방송 이후에도 댓글도 좀 몇 개 달린 것 같아요. 댓글 2개가 달렸는데요. 김성천 선생님 2번째 방송에 댓글이 2개 달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국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재밌고 잘 들었습니다. 아쉬웠어요. 조금 더 본질을 파헤치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저희도 방송하면서 약간 고구마 먹은 듯한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 더 있어요. 가려운 곳이 여전히 가렵네요. 아니, 김성진 교수님 별로다. 좀 세게 나오셨지 않았더만.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솔직히 녹음 마치고 나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더 씹어 먹으려고 했는데 더 나가면 좀 교육부에 섭섭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더 얘기 못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우리한테. 아니, 중요한 교육부 사람들 이 방송 듣지도 않는데, 듣고 있지.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또, 반면에 또 긍정적인 댓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파 하회탈? 이분은 지금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토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나쁜 쌤이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면 학교 생활이 훨씬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본인 성향 자체가 이제 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이끄는데 그런데 좀 의미를 두시는 분이라면 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괜찮겠지만 약간 여유도 가지면서 그리고 또 뭐 아이들과 지내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지만 퇴근은 10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토요일도 출근해야 된다는 것. 예. 여기까지. 아니 뭐 저기 우리 뭐 나쁜 쌤은 어쨌든 뭐 잠깐 있다 오시는 거잖아요. 뭐 파견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이분은 또 뭐 더 큰 뭐 비전이 있으시겠죠. 뭐. 예. 그렇지. 맞아요. 그런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돌맞으러 교육청 많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 김석정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맞을 각오하시면은 이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렇게 좀 좋은 댓글도 달리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은 또 새로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그 두 분 선생님들 어릴 때 청소년 단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년 단체.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지. 국민학교죠. 방과후에 단체복 입은 애들이 막 모이면서 그렇죠. 텐트를 막 치는 거야. 그것도 삼각형 텐트 있잖아. 그걸 막 치는 거야. 그러면서 가운데다가는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나무 막 쌓고. 그렇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게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야. 왜 나는 저기 못 갈까? 못 가서. 나는 그걸 구경하면서 나오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스카우트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저런 옷 입으면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랬었지. 네. 저는 스카우트는 아니고 저는 아람단 했었습니다. 아람단. 그 청자켓 청바지. 그렇죠. 청자켓 청바지. 있는 집 자식이었네. 그런 것도 다 하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또 이제 아람단 하면 이제 뭐 야영 가니까. 그거 좋아서 그거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스카우트를 하고 싶었는데 스카우트를 못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내가 아람단 했다는 거 아니야. 스카우트 애들은 여기 손가락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스카우트 선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좀 있고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걸스카우트 애들이 좀 로망 아닌 로망처럼 했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 조은 쌤은 뭐 했어요? 저는 그 아람단 옆에서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나 아람단 그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요? 뭐 입단비 있잖아요. 입단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단비 없다고. 네. 그래서 이상한 쌤 잘 살았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저는 조끼만 샀어요. 조끼만 입어서 조끼만. 아니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청소년 단체 이런 게 진짜 로망이었잖아.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지금처럼 뭐 차에 캠핑 장비 싣고 다니면서 애들이랑 텐트 치고 캠핑하고 이럴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단체는 안 하면은 못했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일로 많이 여겨졌던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에 잠기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좀 이와 관련해서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따가 예고편을 또 해주시네. 또 우리 본편에 대한. 저희가 잠시 뒤에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교사운동 우리 김영식 대표님 모시고 우리 40대에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 20대 교사에게는 악몽이 아닐 수도 있는 청소년 단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첫 번째 교육 정책 방송입니다. 오랜만이다,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미 정책 방송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아니, 김영식 대표하고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만큼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다시 모실 수밖에 없는 이분. 우리 쌤쌤쌤 방송의 제4의 인물. 사단법인 조홍규사운동 김영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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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쌤쌤쌤 네. 제4의 멤버 김영식입니다. 네, 좋아요. 사실 말이죠. 앞에 뭐 이혜정 소장님 나오시고 김성철 교수님 이런 분 나오시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과거의 지분은 많았지만 현재 지분이 조금 위태하지 않을까. 대체제가 이제 많이 생겨서 김영식 대표님을 모실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이런 저희 3명이 갑론을방이 많았는데 식상하니까 교체해라. 영 식상하다 해서 교체하라는 말인데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안 된다. 이 사람 대체할 사람 없다. 제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사실. 아니 사실 저희 지난번에 아이비란 무엇인가 그게 다운로드가요. 김영수 선생님 4,500을 지금 넘겼어요. 그러다 뜨겁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방송 토론회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이상하게 이게 쌤쌤쌤만 나오면 너무 사람이 쉬워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나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대체제 딱히 없어요, 사실. 아니까. 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혹시 영식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단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카우트 뭐 이런 거는 진짜 있는 집 자식들이 나는 거였지. 그렇지. 정말 부럽죠. 네. 동병상련. 야, 네. 누구 빼고는 다 갔네. 그러니까. 네. 저도 아랍단 딱 1년 했어요, 1년.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교육 관련 법률 발의를 좀 많이 해요, 요즘에. 근데 오늘은 말이죠, 먼저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많지만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단체, 이게 학교에 있어야 하나, 계륵이 된 청소년 단체라는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 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쌤 빼고는 뭐 사실 학창시절에 경험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할 말이 맡아본 적은 있잖아, 맡아본 적은. 그렇죠. 맡아본 적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첫 발령 받고 나서부터 거의 내리 8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컵스카우트라고 보이스카우트의 옛날 보이스카우트를 컵스카우트로 봤거든요. 그쵸. 4년 그리고 우주소년단 4년 이렇게 해서 8년. 야, 승진 점수 많이 쌓았겠다. 청소년단체 전문가네. 저 8년을 하고 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그 학교 가니까 무려 7개나 청소년 단체가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 단체가 7개가 있어. 그러면 대장, 부대장까지 하면 담당 교사가 14명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80명이 되니까 3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사실.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그 청소년 단체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걸 하냐, 제가 곰곰이 따져봤거든요. 다들 승진 가산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 가산점에 승진 가산점 이거 말고 딴 거 받을 거 있으면 청소년단체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쵸. 뭐, RCY, 컵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발명영재단, 우주소년단, 아람단, 해양소년단, 뭐, 향토 뭐라고, 그것도 하려다가 뭐, 애들 모집이 안 돼서 못했는데, 뭐. 자연산업 봉사대도 있어요, 제주도에. 자연산업 봉사대. 자사봉이라고 불러, 자사봉. 야, 진짜, 뭐, 단체가 진짜 좀 많네. 내가 발령받았던 학교에는 기본에 한 3개 정도 있었어. 그 중에 제일 대표가 이제, 스카우트. 고등학교에도 저기 청소년단체가 있어요? 예, 있어. RCY, 스카우트 다 있죠. 나는 이제 스카우트 한 2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 승진가산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스카우트를 했어. 그런데 뭐 승진가산점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뭐 해주고 그 뒤부터 또 받더라고 또.
네네, 맞아요. 그런데 나 그게 귀찮아가지고 2년만 하고 그냥 말았어. 그런데 솔직히 뭐 요건 한편으로 이 스카우트 자체가 내 옛날에 못 해봤으니까 우리 애들에게 새롭게 하는 애들한테는 또 의미 있게 좀 하려고 나도 그 캠프도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스키 캠프 이런 데도 내가 이제 애들 추천해갖고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좀 짜증은 나는데 애들한테는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긴 하더라고. 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있는 걸 알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단체를 맡아 보긴 했는데 이게 점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점수가 없던 시절에는 진짜 이제 뭐랄까 헌신이고 봉사였는데 점수가 생기면서부터 사실 좀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승진 가산점을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를 하고요. 2019년 학교 업무에서 청소년단체 업무를 완전히 배제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저는 사실 이런 그 서울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거는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가.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단체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선생들 다 불러 모아다가 네가 스카우트 할래, 네가 아람단 할래, 네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죠.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표에 청소년단체를 못 박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예 못 박아요. 이거는 학교 업무가 아닌데. 학교 업무가 아닌데 아예 못 박아서 떠맡게 하고. 그런데 제가 원래 좀 학교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작 제가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서 1박 하면서 우리 학급 캠프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자는 거죠. 밤에 이제 학교에서 숨바꼭질하고 하면 재미잖아. 그런 거 하는데 그거는 못하게 해. 그건 안 된대. 그건 안 되고 청소년 단체는 맡으래. 이런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설업체 일을 이 학교가 떠맡고 대신해주는 사단법인 일을 국가공무원이 대신해주는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형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승진 가산점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딱 맞고 나서부터 승진 가산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데. 뭐야? 근데 하여튼 이거 생기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부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조. 예, 뭐라 해야죠? 예, 부대장. 저희는 보조라고 해요. 저희는 보조라고 해요. 네. 그분이 교무부장님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은 내가 다 하고 교무부장님은 그냥 행사 딱 이렇게 하면 따라와가지고 점수 받는 거 점수 챙기고 이제 점수 챙기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무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이고 퇴임하셨죠. 퇴임하셨습니다.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퇴임하셨고 네.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많은 교육청이 그 선택 가산점을 이제 이렇게 없애는 추세이고 지금 보니까 한 7개 교육청 정도는 가산점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 때문에 교사들이 현재 교육지책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정말 많은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교무부장님처럼 무임승차 저기 이상한 쌤이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업무 분장에 찍혀서 하기 싫은데 하는 요런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가산점은 없애야 된다. 저는 강력히 좀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사설업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가산점 주면서 너희 이거 하라고 우리 뭐 멍멍이도 아니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 활동은 청소년 단체가 자생적이고 주도적으로 학교를 넘어서 마을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고 반면에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인성과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내 청소년 단체 활동이 필요한데 가산점이 폐지가 되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지난주에 아마 혁신교육 방송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교육이 학교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청소년 단체도 마을 공동체, 지역 상황에 좀 기반을 두고 운영돼야 되는 게 이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까지 청소년 단체가 너무 좀 이렇게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풀 정도가 아니에요. 손 안 대고 뒷닦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약간 좀 착취당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신규 교사 한 5년 차?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이게 있어요.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교육청 기관인 줄 알걸?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교육청 산하에 컵스카우트도 있고, 다람단 있고 이런 줄 알 거야. 맞아요. 교육부가 하는 일인 줄 알 거예요. 교육부가 하는 일인 줄 알 거예요, 지금 신디들은. 아이고, 참. 맞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체험학습 등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이런 청소년 단체와 연합해야만 진짜 텐트라도 한번 쳐보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흥분되고, 우리 나쁜 쌤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부러워하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솔직히. 사실 그것도 문제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사실 생태계가 변화됐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교가 단체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학교에 가가지고 없는 단체를 만들어. 맞아요. 그렇지. 그런 게 상당수 있죠. 없는 단체를 만들어 자기 점수 필요해가지고. 근데 점수가 되면은 또 그 단체를 없애버려. 자, 그래서, 좀, 이주영 의원 외에 10명이 공동 발의한 어떤 주요 개정안이 있다면서요, 영식쌤? 네네. 그 법안, 그 안을 보면, 이제 취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율 역시 저조한 실정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법률을 개정해서 좀 이렇게 이 청소년 단체 이 활동이 국가라던가 지자체 그리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이게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좀 확실하게 이제 법률로서 이제 명문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3가지를 이제 추가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규정을 해버렸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들이 바로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업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부 업무고 교육청 업무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도교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딱 모습을 하는 거죠. 승진 가산 좀 주라. 주라 이거죠. 사실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생들이 지금 청소년 단체 일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예 법으로 니네가 해라고 이거 니네 일 맞는 거야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죠. 애매했지 얘들아 이거 니네 일이야 라고 법률로 지금 이주영 의원의 10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 이거네요. 맞죠. 이주영 이 사람 어느 당입니까 이 사람? 이주영 의원은 경남 창원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네요. 그러면 뭐 하나하나 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저는 제안 이유 자체도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청소년 이게 그 단체가 위축된 이유가 입시 위주의 교육 탓이다. 그다음에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이게 됐다.
저는 이 그 상관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혹시 상관관계 있습니까? 요거는 좀 실제 좀 초등교사들에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상관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 과거 활발했던 그 청소년 단체들이 좀 위축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 학생들이 그 학원에 좀 더 많이 좀 매여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꼭 입시 문제 때문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늘어나고 돌봄 문제 때문에 학원을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학원에 좀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경쟁의 압박이 좀 현재는 보면 초등까지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근데 이게 좀 초등교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제가 또 추측하는 건데 청소년 단체가 아니고도 이제는 거기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캠핑이라던가 야외 활동 이런 거를 이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 데리고 주말만 되면 이렇게 캠핑 가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봤을 땐 좀 청소년 단체의 좀 매력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좀 뒤에 어쨌든 그 청소년 단체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닌가.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초등교사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 청소년 단체가 있잖아요. 뭐, 발명영재단, 뭐, 스카우트, 뭐, RC와 이런 거 하면 특색이 있을 것 같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에버랜드 가고. 근데 그러면 주로 봉사활동이잖아요. 에버랜드가 봉사활동 아니잖아요. 뭐, 해양소년단 하는 거 다 같이 따라가고, 특색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입시하고 상관없이 옛날에는 에버랜드를 청소년 단체, 자연농원이죠? 청소년 단체 해야만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청소년 단체 할 메리트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굳이 난 애들하고 잘 놀 수 있는데 굳이 안 가겠다.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이런 건 있더라. 그 청소년 단체로 세트로 가면 그냥 가는 것보다 좀 싸게는 가.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단체 할인 받아서. 네, 근데 이렇게 스카우트 활동 같은 거 하면 주말에 이렇게 캠핑 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죠. 있죠. 네. 있어요. 그게 왜 또 있냐면, 지도교사가 승진 가산점을 받으려면 있잖아요. 네. 연간 얼마 이상 활동을 해야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시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끌고 갑니다. 네. 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애들은 또 가는데 혹시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이 여유가 안 돼서 캠핑 못 가는 애들은 청소년단체라도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입단비, 그 다음에 옷. 나 정말 이 청소년단체 옷 정말 할 말 많은데 하여튼 그 옷, 소위 단복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캠핑이나 국토순례나 이런 거 갈 때 들어가는 비용들, 또 비용 대비 어떤 퀄리티,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저는 저희 아이 3명 다 청소년단체 안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스카우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 못했고, 교사가 되고 나서는 저걸 왜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전혀 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 세계를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할 때 주로 자발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꼬셔서 오는지. 스카우트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엄청 애들이 많이 모이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딱 공고 내면 40명씩 50명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 학생들은 왜 오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캠프, 그다음에 스키장. 그다음에 친구 따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또 무리가 형성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죠. 아니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이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법률 이렇게 막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사의 어떤 그런 가산점을 위해서 좀 학생들을 이렇게 막 모집하는 게 아닐까 막 이제 이런 추측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있어야 단체 활동이 가능하고 그래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학생들을 막 이용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근데 실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7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7개 단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교사가 나서서 애들을 모집하지 않으면 7개 단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 보통 한쪽으로 몰리거든. 친한 애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데. 그래서 교사가 막 영상도 만들어서 홍보 영상도 교사가 직접 만들어서 막 반에 뿌리고 와, 피켓 만들어서 막 대박. 홍보도 하고 해서 막 지도교사가 3명이니까 80명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 막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갑니다. 사실. 지도교사가 3명인데 80명이 돼야 3명 다 점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명 채우려고. 진짜. 막. 아유, 이거 갑자기 우리 방송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사실은 이번 법률이 사실은 더 궁금해. 네네. 사실 지금 맨 처음에 우리 영식쌤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도교사라는 정의, 나 이거 듣고 조금 깜짝 놀랐어. 이런 것들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나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금 이 개정 법률안이 나온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로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면 2023년도에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세계 스카우트가 그렇죠. 다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거죠. 예. 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이제 위축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먼저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다시 좀 청소년 단체 활동을 좀 이렇게 부흥시키자, 이제, 요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법안을 이렇게 낸 분이, 아까 말했던 이주영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분이, 세계 스카우트, 의원 연맹인가요?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국회 부의장인데, 국회 부의장이고, 또 그러면서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 회장이고, 이분이 세계 잼버리 대회 우리나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에서 지금 이 법률안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도교사 조항을 이제 딱 말한 이유가 학교에서 워낙 이제 교사들이 청소년단체를 이제 거부하려는 경향들이 막 강해지고 그런 여론이 높아지는데 이걸 갖다 법률로 이렇게 교사들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일부 이제 그런 이제 규정이나 이제 이런 거에 좀 근거 없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좀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원들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뒤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근거가 분명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이 나왔다고 봐요. 그렇네요. 가산점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를 보니까 신설을 된 거 읽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청소년 단체를 육성에 힘써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장학사도 배치하고 학교 업무도 주고 예산도 지급하고 이런 뉘앙스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럼 교육부 밑으로 들어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좋은 쌤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최근에 시도교육청들이 청소년단체 승진과 산점 다 폐지하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에서 이 업무를 다 빼려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작년도에 발표했는데 2021년부터 승진과 산점 폐지했고요. 한다고 지금 예고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업무 분장에서 이 관련 청소년단체 업무를 갖다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폐지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북은 이미 폐지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7개 정도 지금 시도가 지금 이걸 폐지했고 이게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에서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산해 보면 일단 올해 정도에 한 10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활동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는데 이제 시도교육청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거의 이제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시도교육청한테 이거 니네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의무사항으로 줘버린 거예요. 이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 시도교육청의 어떤 그 시도를 법률로서 막으려고 하는 거다, 뭉개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이 법률안이 이제 국회 통과가 만약에 되면 시도교육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냥 청소년 지능 이렇게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네네. 무비판적으로 사실은 그냥 수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초창기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단체 예를 들면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학교랑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 2000년대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뭐 아까 뭐 이상한 쌤 또 나쁜 쌤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어떤 그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없을 때 또 가정 형편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기 어려웠을 때 그때는 뭐 당연히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였죠. 근데 뭐 지금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야외 활동, 캠핑 활동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바깥에 이제 그런 단체도 많아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청소년 단체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아예 이제 점수로 해서 봉사활동을 또 지금 어마장장하게 학생들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그렇죠. 아니더라도. 참, 특별히 마지막에 신설된 항목이 사실은 더 기분이 나쁜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점수 아닙니까? 네. 지금 결국에는 또 이제 선생들은 점수 주면은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자, 이 객검 던져줄 테니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가산점을 법으로 정해버리겠다. 저는 이 정말 점수를 통해 가지고 이 교원들을 유인하려는 이런 발상. 진짜 이건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금 수많은 봉사단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봉사활동하고 있고 또 캠핑 그런 야외활동도 하고 있는데 교사에게 점수를 던져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 캠핑활동 하는 아이들을 점수를 던져줘서 교사가 억지로 끌어가게 만들겠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사실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을 봤을 땐 솔직히 할 말 없는 얘기인데 왜냐면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사들을 동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동원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이제 여성가족부나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이 가산점을 가지고 이제 교사들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버릇을 좀 고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요게 이제 법률로서 딱 돼버리면 지금까지 이 청소년 활동 가산점이 선택 가산점이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공통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르게 가산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법으로서 이게 의무사항이 돼버리고 하면, 이제는 전국 이제 17개 시도에게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그런 가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교사들을 움직이겠다, 지금 이런 시도인 겁니다. 아니 뭐 교사를 허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뭐 수십 년 동안 교사들이 진짜 봉사활동하는 마음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을 그렇죠. 해왔는데 뭐 이제는 뭐 법으로 강제한다? 뭐 이거 우리가 뭐 청소년 단체 노비도 아닌데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스카우트라던가 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를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청소년단체를 갖다가 학교와 함께 해야 되냐. 각 지역마다 지역대. 예, 지역대가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와를 통해서 홍보를 하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거 안내하고 그래서 이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지역대에서 지금 스카우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뭐 백일장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캠핑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청소년단체에서 그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렇게 결합시키면은 훨씬 양질의 프로그램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게다가 이게 과거에 2015년도였나요? 이 담복 부풀리기가 해가지고 그 정기 감사 때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스카우트에 대한 좀 이렇게 여론들이 되게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런 이 스카우트가 계속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단복비, 예, 정말 그 돈이면 시중에서 진짜 좋은 옷 살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조끼 양말, 브라우스, 이런, 그랬던, 예. 아니, 나도 지금 스카우트 복이 집에 있어. 그런데, 야, 질이 너무 안 좋아. 내 행사 때 그거 입으면 진짜 고역이야, 고역. 입는 그 자체가. 근데 돈은 그 굉장히 비쌌거든, 그때. 그래서 뭐, 진짜 좀 좋게, 뭐랄까, 애들이 입었을 때 이제 뽀대나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또 내가 좀 사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좀 그렇더라고. 아니, 대표님, 결국에는, 네네. 결론은 외국의 사례처럼 이게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방식이 좀 맞다.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 이게 또 통과가 돼버리면은 사실 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은 그 국회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그 안을 이제 심의 좀 하고 이제 하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의견을 밝히잖아요. 네. 이제 교육부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여성가족위에 그거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 자치라던가 교육 자체가 좀 확대돼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대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시도교육청이 교육 여건에 따라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개정안처럼 이렇게 의무가 돼버리면 이거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면서 좀 이렇게 자율성을 좀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이런 시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좀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의 어떤 그 자율권을 좀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교육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 보고서를 이 여성가족위원회에다가 지금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회의 끝났고 이제 이런 그 법률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원회 현재 좀 회부된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사 단체들 또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또 다른 어떤 업무들을 더 이렇게 줘가지고 결국 본질적인 수업이라던가 이런 생활교육들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굳이 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좀 이런 여론들을 좀 우리 교사들이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흔히들 일반 사람들은 청소년단체 뭐 스카우트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이거 좋은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좀 잘 전달하려고 지금 할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즘에 국회들이 하도 놀아가지고 법안만 만들어도 통과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뭐 이것도 좀 있으면 통과 안 돼갖고 뭐 없어질 법 아닌가요 이거? 근데 뭐 이게 통과가 이렇게 안 되다가요. 어느 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국회 열면 28일 놀다가 29일 날 이렇게 저녁에 그렇지. 겨우 하나 합의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냥 무더기로 법률안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법 통과시킨지도 모르고 막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스카우트 그 애들 데리고 캠프 갈 수 있죠. 가는 거 좋지만 그거 10번 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반 애들 데리고 학급 야영 한번 하는 게 그게 더 의미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아까 이상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급에서 야영 한번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반대 붙였어요. 저도 우리 반 애들 데리고 지금 운동장 한 바퀴만 같이 돌아도 그게 학급의 운영에 있어서는 100배 1000배 낫더라고. 저는 이상한 쌤 말에 나쁜 쌤이 애들 데리고 운동장 돌면 애들 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거 벌 아닌가요, 벌?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부 산하의 기관도 아닌 청소년 단체 업무를 우리 교사들에게 아예 법률로 지정해서 시키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우리 이주영 의원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국회 법률 홈페이지 링크를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전화도 하시고 의견 개진도 청취자 여러분들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조은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제가 이 방송 듣는 분이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평상시에 항상 좋다만 하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네, 그렇죠. 울분을 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방송하다 보면서 정책 방송 그 성과급 관련 네네. 방송 이후에 가장 교사들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있는 가장 밀착형 정책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입제도는 이런 거는 멀리 있잖아요. 아유, 나는 가까워. 우리 초등은 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고, 이렇게 당장 지금 학교 업무 이거 하기 싫은데 떠맡은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점차적으로 청소년단체가 지역대로 이관되는, 이걸 계기로 오히려 지역대로 이관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네. 전화해보게 됐으면 좋겠다. 네. 나쁜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뭐 스카우트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스키장 가서 진짜 나도 같이 스키도 배우면서 애들하고 얘기 많이 했죠. 스키에 대한 좋은 기억 아니십니까 혹시? 그런가? 그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스카우트라는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도 이제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면 왜 이거를 스카우트 그 본부가 있는데 왜 교사들이 일일이 애들을 다 챙기고 걔들 명단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모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 왜 교사가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완전히 또 법률까지도 만든다는 사실에 조금 이건 아니다. 요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사.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우리 김영식 대표님 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운동 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실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지금 이게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좀 이 청소년 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학교에서 그 운영됐을 때 그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좀 알리려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또 이제 교육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의견을 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육부에다가도 좀 이렇게 좀 요구하고 계속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를 아직 좀 통과가 보니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예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단계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고 전화해보게 돼서 우리 이주영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끌어다가 단체에 좀 주셔가지고 지역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케이. 지역대에 그 뭡니까 상근 간사 두시고 여러 두시고 지역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품고 스카우트나 이런 단체가 좋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보셨으면 그런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 정책 방송에 사실은 오늘보다 더 큰 이슈, 더 큰 법률안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3월 말경에 교육부에서 이제 2018년도 이제 성취도 그 검사 결과를 좀 발표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이제 기초학력 그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것과 함께 이제 초중등교육법 그 개정 법률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일제고사처럼 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난리가 났었었는데, 그런데 겨우 이제 이걸 갖다가 표지평가로 바꿔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전수평가로 바꾸면서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예요. 이거는 네. 아예 초중등교육법.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좀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기초학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부가 발표했던 그 지원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 현재 학교 현장에서 좀 어떻게 이것들이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까지. 예. 우리가 요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다음 정책 방송 때 다음 정책 방송 언제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좀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단체 관련 법안도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관심 갖고 이게 국회 상정되지 않도록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법률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쌤이 놓치지 않고 챙겨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도 저희 방송이 이런 교육계의 어려운 난제들을 놓치지 않고 고민해보고 해법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구독 잘 안 하세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영식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긴 이야기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